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락가락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세금 감면, 부채 한도가 이번 여름에 동시에 터질 수 있는 정책 충돌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7월 9일까지 90일 유예하면서 스마트폰, 반도체, 전자제품은 한시적으로 면제됐지만 상무장관 발언에서 5월에서 6월경 다시 포함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발표할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될런지 모르겠네요. 현재 다수 국가와의 무역 협상 진행 중이나 중국은 고립된 상태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중이고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겠고요. 7월 9일이 시한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 워싱턴에서 아주 큰 경제 법안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로 세금 감면 법안을 8월 안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이 법안을 원 빅 뷰티풀 빌, 즉 정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일까요? 법안 통과엔 조정 절차에는 퍼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절차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만 대신 매우 복잡하고 통과 요건도 까다로워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은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는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즘 미국 경제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 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 즉 국가 신용카드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카드의 한도가 거의 다 찼다는 겁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으로만 모든 지출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 건설, 국방비, 공무원 월급, 연금 지급 등등이 있겠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서 메우고 있죠. 그런데 지금 법으로 정해진 한도에 거의 도달했고 이걸 넘으려면 의회의 승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현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7월 중순에서 10월 사이로 추정이 되고요. 이 시점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이걸 통과 안 시킬 수는 없게 만들자인데요. 트럼프는 이 부채 한도 문제를 감세 법안과 묶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 감면도 해줄게 대신 부채 한도도 같이 올리자라는 식이죠. 이런 방식은 법안 통과의 압박 수단, 일종의 정치적 협상 카드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조정 절차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절차를 쓰면 부채 한도 증액 시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언제까지 한시 연장처럼 모호하게 이렇게 처리했지만 이번엔 뭐 4조, 5조 달러 올리겠다는 구체적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숫자죠. 그래서 지금 워싱턴은 뜨거운 여름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관세, 감세, 부채 한도 이 세 가지 중 충돌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롤러코스터 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시장은 날아오르거나 추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여름에 미국 정치의 결말이 세계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지도 모르는 만큼 현재 저점에 매수한 시점에서 7월이 되기 전에 일단은 수익 실현은 한 번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루시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루시드 그래비티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딜리버리가 될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큰 기대를 안겨준 모델이 이제는 결실을 보여줄 때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성능을 크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루시드 그래비티는 123kWh의 대형 배터리를 탑재했지만 단순히 크기만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고전압이죠. 926V 아키텍처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더 빠른 충전과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하죠. 덕분에 이제 450마일이라는 뛰어난 주행거리를 달성했고요. 충전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15분 충전, 20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하겠고 이는 실질적인 장거리 운전자에게 매우 유용하고 테슬라 리비안보다 충전 효율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400kWh의 급속 충전 지원은 현존 EV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랜드 투어링 모델 기준 제로 빼기 3.4초, 828마력의 성능은 SUV임에도 스포츠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고 안정적인 코너링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고성능 EV인 테슬라 모델 X 플레드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양방향 충전은 차량의 전기를 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캠핑이나 정전 상황에서도 정말 유용합니다. 게다가 테슬라 V3 슈퍼차저 호환은 타사 EV 중 드문 사례로요. 충전 인프라 접근성을 크게 높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자율주행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엔비디아 칩셋 기반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전망을 보면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요소인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며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토르는 차세대 차량용 AI 컴퓨터로요, 고해상도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 플랫폼으로 가상 환경에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훈련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것으로 많은 제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루시드는 현재 자율주행 레벨 2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만 주행 보조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드림 드라이브 시스템을 라이더 센서 플러스 32개 이상의 카메라와 레이더 등이 첨단 센서 탑재되면서 안전성에도 크게 신경 쓴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엔비디아 칩을 통해 높은 연산 능력으로 정밀한 자율주행 보조를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현재는 차선 변경까지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레벨 2 기반 주행 보조 시스템과 고속도로에서 차선 유지, 자동 속도 조절, 자동 주차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AI 컴퓨팅 플랫폼을 채택해서 OTA 업데이트와 정밀 센서 통합이 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레벨 2에서는 테슬라가 강점을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 칩이 아닌 자체 개발한 HW4 칩과 FSD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철학을 고수하며 라이다, 레이더 없이 구현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운행 중에 있고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실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 기술을 사용하지만 일부 차량은 엔비디아 칩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겠고 완전 자율주행의 기능을 현실로 증명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AI 연산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이고 자율주행은 단순히 센서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수백에서 1000번 계산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셋은 이 모든 처리를 동시에 해내는 고성능 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플랫폼은 차량 크기, 가격, 성능에 맞게 모듈화할 수 있어서요. 다양한 모델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반 자율주행 훈련으로 실제 도로 상황을 가상에서 반복, 학습, 그리고 자율주행 알고리즘 고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제조사가 레벨 2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엔비디아 칩을 채택한 브랜드일수록 더 빠르게 레벨 3에서 4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 루시드와 볼보, 리비아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실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죠. 그것을 루시드 그래비티를 통해 실현하리라 믿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